그 젖꼭지가 이제 왜 없어졌죠? 누가 절단 났을 수도 있고 신심이 부족해서 그래. 신심이 부족해서 바퀴벌레한테 한번 맞아봤는데 삼국유사에 뭐가 나오냐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자,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상원사에 또 왔잖아요. 네, 상원사 네, 동종 앞에 와 있습니다. 상원사 치고는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상원사 동종 자체가 유리각으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게 상원사 동종 3D로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만든 비슷하게 만든 비슷하게 만든 똑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서 하고 나중에 이제 네. 상원사 가서도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종이잖아요. 네네네. 언제 만들어진 이게 종이죠? 기록상에 성덕왕 724년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네네. 성덕대왕 신종 할 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성덕대왕 신종은 이름은 성덕대왕 신종인데 에밀레 종의 원래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성덕대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아들이 만들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손자인 해공왕이 만든 거고 이거는 성덕대왕 때 만들었으니까 진짜 만든 그 정말 그래서 이 종이 가장 오래된 그래서 최고의 종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를 써요. 연대가 높다 할 때 오래일 꽃자를 쓸 때는 이 종, 그 다음에 물건이 최고로 좋아요 라고 할 때는 에밀레 종을 쓰고 이렇게 해서 말장난할 때 이게 어디 썼는지 아세요? 이 종이?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서 건너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게 유교 종이잖아요. 네네네네. 이 종이 이미 순유 억불 정책이 시작돼서 조선 초기에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절은 사라지고 종은 안동 문누가 뭐냐면 성문을 열고 닫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알리는 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신각종처럼 절종인데 관종으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 있어서 관종 아니고 근데 정부종. 이게 시간을 이렇게 문누에서 시간을 알리는 종이었으면 굉장히 소리가 좋았다는 반증이겠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러한 종을 그 당시 별로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이 정도면 최고의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종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종의 특징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 용머리 여기 가장 이게 소리 한 그 부분이 가장 특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용이 한 마리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옆에 이제 만파식적 음통이라고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만파식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대나무 같이 생겼다 그래서 만파식적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수미산으로 또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용이 한 마리 있는 게 우리나라 종이고 용이 두 마리 있는 게 중국 종이에요. 그래서 쌍용이냐 외종이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소리가 또 나가는 거죠? 그런 설들도 있었는데 그게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이 내려오는 구멍?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패에도 위아래 구멍이 있어요. 전통 위패에는. 그게 신이 오가는 구멍.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서 그렇게 오간다라는 개념은 없는데 옛날 사람들이 자기네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가사에 조계종 가사는 재봉틀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실제로 우리 전통 가사도 통불문이라 해서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 있어요. 전체 가사가 쭉 연결돼서 마치 미로처럼 금강경 탑다란이도 그런 거거든요. 금강경 탑다란이도 이렇게 보면 하나 끝에서부터 미로처럼 해갖고 쫙 돌아서 끝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부처님이 이 종에 임재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겠나. 이 종이 그렇게 연대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는 에밀레 종도 옆에 이렇게 보면 글씨들이 쫙 있는데 이 종이 그럼 이 정도 당연히 연대가 남아 있겠네요. 아니 에밀레 종에는 연대는 없어요. 그 내용만 있지 뚜렷한 연대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종은 연대가 남아 있다는 건가요? 네. 이거 여기 약간 뭐 파였는데 이건가요? 네, 거기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봐. 그리고 이게 에밀레 종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젖꼭지, 이 공식 명칭이 유두 젖꼭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작용인가요? 이게 한 판에 9개잖아요. 네네. 뭐 작용이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상징일 거예요. 그래서 4개니까 4, 9, 36 그래서 1년. 그러니까 하나에 10개씩 해서 1년 정도를 상징을 하는 거고 4개는 사계절.
네. 네, 사계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1년 내도록 그 다음에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유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약간 우습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연봉이다, 연꽃봉울이다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게 다 젖꼭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이게 젖꼭지가 붙어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종의 가장 큰 특징이 이 테두리에 악대가 있어요. 딴따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걸 유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다 악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어떤 악기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악기가 유행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를 유곽이라고 했는데 네. 연꽃으로 표현한다면 연곽이겠네요. 그렇죠. 넝쿨 무늬로다가 딱 장식을 하고 여기에서 악대들은 어떻게 보면 천신들, 신들 중에서 음악신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이제 음악 공양을 올리는, 옛날에 최고로 존귀한 분한테는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게 거의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향하고 좋은 향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탄, 음악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면 꽃. 지금도 사찰에서 그런 걸 우리가 사시하죠. 네, 네. 향화청. 향과 꽃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제 연화판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 불보살이 깨달으면 연꽃이 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런 깨달음의 소리가 널리 퍼진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종 선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 에밀레종 모본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장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끝났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이거 완전히 깨달음의 가르침이 퍼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젖꼭지가, 원판은 이 젖꼭지가 한계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사원사 가서 진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고사도 있죠. 그 젖꼭지가 이제 왜 없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제 맞아 안동에서 문루에서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 문루에 기존에 모셨던 거니까 가져오려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죠. 이게 전설이니까 그렇죠. 못 가는 의미죠. 근계 스님의 코너 속의 코너. 그때 상원사 종에 얽힌 전설. 문루라고 하는 이 젖꼭지 하나 떼서 놓으니까 움직였다. 라고 해서 젖꼭지 하나 없다라는. 그래서 전설이죠. 상원사 종은 젖꼭지가 하나 없는 장애인이라더라. 네. 근데 스님께서는 그게 없는 게 그렇게 그냥 전설일 뿐이지 사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통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산길로 오다 보면 이게 예전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다가 거적 같은 걸로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걸로 다 두르고 달구지로 이제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산길로, 우리 조선시대 때 워낙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안동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게 굴렀을 거예요. 굴르면 이런 데가 파손이 제일 되죠. 이렇게 돌출된 면 중에서 이 4개 중에 하나가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따지면 하나 떨어진 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누가 절단 났을 수도 있죠. 그게 만약에 운반 중에 했으면 택배사 배송 이제 책임 물어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잘 돼 있느냐를 볼 때, 이 용하고도 관계는 있어요. 용이 딱 봤을 때, 용이 좀 편하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안 힘들어 보여요. 이러면 이 종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애가,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면 종이 안 좋은 거예요. 네, 힘들어 보여요? 진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요? 이게 힘들어 보인다, 안 힘들어 보인다의 차이가 뭐냐면 비례를 맞췄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율이 어느 정도 맞으면 충분히 안 힘들어 보이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거고, 비율이 잘 안 맞으면 훨씬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비천상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서 상원사건은 따로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붙인 거예요. 확실히 여기에 종에 있는 비천상은 굉장히 비천상 모양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뒤에 조금 이따 저희가 볼 비천상 탑본 뜬 걸 보면 많이 흐린 부분이 확실히 다르네요.
너무 많이 떠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탁본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문화재라서 감히 접근도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밀레 종도 엄청 많이 떴었어요.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도 그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그런 걸 좀 몇 개 갖다 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때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도 있고 광개토대왕 탁본도 절 준다고 한 걸 내가 나 그거 부피가 너무 커서 안 했어요. 안 해요. 예.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를 그 동네 가면 이제 굉장히 그것도 고가였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나죠. 그때 그것만 받았을 때 아이고 이게 무슨 뒤에 한번 저기 탑본 뜬 거 한번 그렇게 하시죠. 자, 비천상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에밀레종과 다른 점은 여기 상원사종은 쌍비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천이 뭔 뜻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 거기서 신은 음악신이에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거고 내려오는지 어떻게 아냐면 옷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죠. 이게 천이거든요. 천이. 천이 알아요? 천이? 그 날개 옷?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땐 이건 내려온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 올라가면 지금 이게 전부 그렇죠. 밑으로 꺼져야 돼요. 그런가요? 내려오니까 옷 수술도 그렇고 여기 구름같이 이런 서기도 밑으로 지금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올라가면 그거가 불교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신도 인간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날개 옷들을 보면 이거는 옷 수술입니다. 이거는 날개 옷이 펄럭이는 모습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꽃 모양이에요. 이것도 꽃 같고 이것도 나팔꽃 같이 이렇게 막 꽃이 펴 있는 것처럼 조형이 그렇게 됐죠. 이거는 꽃 수술 같고 이거는 꽃이 핀 것 같고 일부러 그런 의도를 줘가지고 조각을 한 거예요. 음악을 위해서 내려오는 신과 꽃으로 장엄된 공간, 이거를 동시에 표현하는, 이거 굉장히 예술적으로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생황, 불면 봉황의 소리가 난다고 하는, 생황. 봉황이 뭔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고, 봉황도 재밌어요. 순놈이 봉이고, 앞놈이 황이고. 처음 알았네. 그래서 앞놈은 약간 닭같이 생겼고 순놈은 공작같이 약간 꼬리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전부 순놈들만 보는 거예요. 암수를 같이 놨을 때 한쪽이 봉이 되면 한쪽이 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나는 봉 잡았다. 내 것 말짱 황이다. 아무것도 아닌 걸 잡았다. 그리고 나는 화려한 거를 되게 좋은 걸 잡았다. 이런. 그렇게 해서 봉 잡았다라는 표현이 원래 좋은 표현인데 그게 나중에 전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봉 잡았다 이러면 이제 상태가 약간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앉고 그 다음에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는 난 그 기록을 보고 그게 장자에 나오는데 대나무가 열매 맺는지 처음 알았어요. 죽을 때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대나무가 죽어. 그래서 봉황이 왜 없는지를 알 수 있죠. 대나무 열매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봉황이 죽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입맛 까다로우면 절단 난다. 이게 봉황의 교훈이에요. 봉황의 교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하프예요. 하프. 이게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서양에서 들어오는 악기예요. 이런 비파 같은 경우는 뭐 쉽고 비파는 이 비파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천왕 할 때도 비파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실물이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정창원에 가면 요거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차는 장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장구 같은. 이거 향발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춤 출 때 조그만 거 그걸로 이렇게 땡땡하면 큰 바라는 춤용이고. 약간 중국에는 그런 조그만 바라 같은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향발. 저런 게 이제 검은 건지 가야금인지 저런 식의 저런 게 이제 어려워요. 그리고 저걸 저렇게 앞으로 키는 것도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것도 저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악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악기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검은고 같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건 지금 요거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중간이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장구같이 이렇게 짤룩한 게 요거. 이렇게 긴 거는 옆으로 키는 지금 악기가 되는 거. 이 실물을
안 보니까 지금 이게 뚜렷하지 않아서 지금 이건 단순히 종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음이라고 하는 종소리 플러스 오케스트라죠. 네. 그 당시 오케스트라. 근데 말그대로 알면은 들리고 알면 보이는 것처럼. 그래, 지금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그래? 아직 모르겠어요. 신심이 부족해서 그래. 신심이 부족해서. 긴장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봐. 자세히 들어봐. 네,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들립니다. 환청이에요. 그거는 이명현상이 이명. 이제 늙어서. 아, 네. 내가 선생님께 2번 들어봤거든요. 네. 이 종이 생각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밑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을 보는 그 재미도 있는데 요즘은 그걸 잘 못 보니까. 그리고 이 종이 항아리 같이 이렇게. 네. 그리고 보면 상원사에 올라가다 보면 종 밑에 이게 약간 원폭 파였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이렇게 파는 거지, 울림 때문에. 네, 거기를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밑에 아예 항아리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학명 자체가 코리안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종은 약간 나팔처럼 맨 밑에가 약간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우리는 밑에가 이렇게 암흑하게 막혔거든요. 항아리 딱 느낌이죠. 네. 예, 중국 종하고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일본 종은 좀 높게 매달아요. 또 특징이. 우리는 낮게 매달아서 밑에까지 파서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림이, 소리가 네. 양쪽으로 이렇게 울리고 이렇게 울리게. 아까 스님 종 치셨는데 저 위에 용이 제가 굉장히 소심한 애거든요. 제가 포레라고 하는 애인데 겁쟁이 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애가 있어.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게 다른데 용도 무서워하는 게 있나요? 그 중국 용은 무서워하는 게 없는데 네. 인도 용들의 특징이 인도 용은 아버지가 용이면 자식이 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찌리한 애들이 있어요. 스님은 뭐를 무서워하세요 혹시? 저는 바퀴벌레가 가장 무섭습니다. 오히려 뱀 이런 거 안 무서운데. 아 저랑 비슷한데 저는 다리 많은 거. 저는 이게 더러운 거를 무서워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고래예요. 뭐 때문에 무서워? 마가로 고래 몰라요? 뭐 공포하는데 뭐가 있나요? 글쎄요. 그냥 스님도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바퀴벌레한테 한번 맞아봤는 삼국유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닭목. 아까 스님이 치는 그 종 네. 치는 그걸 닭목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무를 그 닭목을 고래 모양으로 깎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래가 오면 얘가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자, 이 종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법음을 뜻하는 건데 거기에 장엄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장엄을 하고 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널리 퍼져야 되니까 저 포레를 놔서 포레에다가 플러스 저게 겁이 많고 잘 운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 닭목을 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서 치면 한 번 더 증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종소리가 나는 걸 한 번 더 울리는 역할. 네. 굉장히 재밌는 네.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중층으로 섞여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희가 지금 네. 상원사 동종 진짜 이거 문 따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진품을 보시니까 어때요? 진품의 아우라 같은 게 좀 느껴지나요? 네, 이게 굉장히 여기 지금 이렇게 주물로 이렇게 이게 밀랍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지금 이게 700년 불구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남아 있거든요. 예, 밀랍 주조법은 밀랍으로다가 틀을 만들어서 전부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거푸집을 씌우고 밀랍을 다 녹여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물을 뜨는 건데 그게 상당히 정교하게 나옵니다. 네, 정말 정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밀랍 주조하고 일반 주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네. 이 젖꼭지 떨어진 거 저쪽에서는 그게 그때 남아 있었죠. 네. 예, 젖꼭지를 보수해 줬잖아요. 네. 이게 때밀다가 젖꼭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저는 사실 이 종을 딱 보고 진품의 아우라를 느꼈어요. 돈이 있잖아. 돈이 있잖아. 이게 가짜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동전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종에 맞추면 소리가 조그맣게 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좀 이루어진다 이러한 속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던져서 하면 이 종이 상처가 상처가 나지 않나요?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못 던지게 아예 지금 이렇게 전체를 다 차단해 놓은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 모든 종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종에 맞추는 거를 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도토리도 던져놨네. 혹시 뭐 다람쥐가 다람쥐. 정말 다람쥐 온 건가요? 다람쥐가 던지려고 시도를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번 생엔 다람쥐, 다음 생엔 스님으로 이렇게 네. 헤어스타일이 뭐 우리나라 도토리나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그걸 받아주면.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천판에 글씨 써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용 같은 게 사실 이게 디테일하게 조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주변에 유곽 그리고 여기 천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 현판하고 여기 뒤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네. 지금 여기 당자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는 종을 치는 맞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고 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연꽃이 피어 있는 지금 위에서 보면 이게 연밥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밥? 여기 보면 꽃? 여기 당좌 자체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뭐 유두 같은 경우도 다 튀어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처음에 이게 밀랍 주조할 때부터 있는 그 모양을 만드는 건 한 방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옆에 이렇게 갈라져 있죠. 네. 이거는 한 방에 주조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당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를 네. 약간 볼 수 그런 있는데 느낌이 붙였을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농후합니다. 옆에 지금 비천상도 이거는 파서 붙인 게 뚜렷하게 흔적이 나오고요. 네. 파서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을 뚫어내는 게 아니고 네. 일부를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아. 딱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너무 복잡한 거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섬세한 디테일이 요구될 때 그런 작업을 해요. 디테일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디테일하고 네. 이 섬세도하고 여기 섬세도가 여기가 더 섬세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죠? 네. 그 여기는 부처님을 또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네. 종을 이쪽을 안 치고 옆에를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은 비천상이 있어서 못 치는데 네. 다른 종은 아, 옆에 비천상이 네. 없으면 옆에를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혹시 비천상 없는 이 가운데 당자와 비천상 가운데는 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좀 물론 네. 그렇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너무 거기 자르고. 그렇게 해서 아니 안 잘라도 돼. 종 치는 부분은 어디로 알 수 있냐면 이게 많이 맞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마모가 되고 색이 좀 변합니다. 종 망치로 열심히 이렇게 맞으면 이 종도 약간씩 이제 누그러지니까요. 아무리 나무 대 동이라도 동은 그렇죠. 또 속성 자체가 물러서 근데 쇠로다가 주조할 수는 없어요. 쇠는 단단하지만 소리 자체가 이렇게 약간 깨지는 소리가 나고 쇠소리 이렇게 좀 강한 소리가 나고 동이 훨씬 부드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동이 잘 녹습니다. 네. 전각에 불이 나면 이 종이 녹습니다. 아. 그래서 낙산사 화재 때 낙산사 동종이 녹았는데 그게 보물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녹은 거를 전시해요. 거기 자세히 보면 동전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바닥에 동전이 있었다는. 동전이 때문에 같이 녹으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참 좋겠지만 보고 만지면 참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스님이니까 네. 일반 재가인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요? 스님이 되면 되죠. 추가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도 떠 있으면 밑에 살짝 들어가서 보면 밑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여기는 두껍고 그다음에 가운데로 갈수록 얇아요. 이쯤 되면 이제 좀 얇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시면 구멍 뚫린 게 음무 파인 건 약간 소리의 영향도 분명히. 공명 현상을 네, 주기 네. 위한 거고 원래는 더 낮게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치는 거를 고려해서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밑에서 볼 수 있는 제일 진기한 현상이 요 구멍. 네. 이거는 진짜 밑에 안 들어가면 못 봅니다. 위에 그 선생님 용은 약간 청동 색깔처럼 녹이 약간 흐려 보이네요. 청동 이렇게. 그러게요.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재질 자체는 똑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에 닿느냐 못 닿느냐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